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알다시피 공자는 뭘 하죠? 돈벌이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죠? 돈벌이로 유명한 게 아니라 학문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마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젊은 시절에 좀 더 공부를 해야지 공부하고 싶다 이런 포부라든지 뜻이 있었지만, 집안의 경제적인 살림이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저어버리고 눈물을 머금고 아마 생업에 하신 분들, 특히 남성분도 그런 분도 있겠지만 여성분도 그런 분들이 많겠죠. 옛날에 우리 드라마 뭐가 있었죠? 아들과 딸인가요? 기남인가? 제목이 뭐였어요? 아들과 딸이었나요? 그죠? 그때 보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드라마에서 보면 결국은 여자가 그러잖아요, 그죠? 딸이 아들 공부시키느라고 학교를 못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공자를 대신할 사람이 있었으면 공자가 돈벌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만 결국 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이 셋째 부인이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갑부라고 해도 셋째 부인까지 그렇게 큰 돈을 떼어줄 만큼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노나라 수도로 이사를 옮기게 돼요. 그만큼 먹고 살 길이 절실한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한 50, 60쯤 돼서 노나라라든지 이웃나라의 명성이 알려졌을 때 뛰어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성인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집에 전기 등 나가면 어떡하죠? 혼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남편 믿을 때 남편이 하나도 할 줄도 모르고 그죠? 기술자 불러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화장실에 밸브 고장나다 손 못 대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공자는 그런 걸 척척척 다 고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 너는 당신은 성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집안 일이며 필요한 것들을 다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대통령 이전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죠. 그 사람이 기술자로 뭔가 쇼킹한 일이 있었지 뭐죠? 어릴 때 독서대도 특허 내고 또 청와대 있을 때는 뭐 했죠? 문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해가지고 특허 얻었잖아요, 그죠? 그때 화제가 됐던 건 뭐냐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한테 좀 다르게 남다르게 생각되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공자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기술이 없을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 스스로 이렇게 말했죠. 나도 특별하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싶어서 가졌던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공자와 같은 19세라든지 20세가 되면 돈 버는 게 자연스럽지 공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는 결국 뭘 하죠? 공부를 학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쉽지는 아마 않았겠죠, 그죠? 집에서 누군가가 빵빵하게 뒷을 봐줘도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가 벌어야만 되고 식구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정면으로 돈벌이를 안 하고 그죠? 이렇게 학업의 길을 나가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가 이제 오늘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는 테마에서 살펴봐야 될 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공자가 태어난 고향이 어디죠? 공자가 태어난 고향은 이제 곡부 경변이 창평은인데 되게 곡부에서 많이 활동했기 때문에 곡부라고 그러는데 산동성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관광을 해보신 분이 있나요? 삼공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공묘, 공부, 그 다음에 공림이라고. 공림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공자와 후손들의 무덤, 집단 묘역이죠. 이제. 공자 후손들, 공씨 가문들의 집단 묘역이 있는 곳이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자 후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죠. 그다음 이제 공묘는 공자의 어떤 신의를 모시고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부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내당에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뭐처럼 생겼나요? 빨래판처럼 생겼죠, 그죠? 저기 빨래를 했을까요? 뭘 했을 것 같아요? 벌 받았던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제 꿇어 앉으면
저기 꿇어앉았다고 생각해보세요. 팽팽한 데만 꿇어앉아도 아플 텐데 이거 이러면 무릎에 뼈 있잖아요. 뼈가 이렇게 올록올록하게 펴놓는데 이게 앉아있으면 그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지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공부에 가시면 이 단의 내당 쪽에 세 번째 칸 쪽에 있는데 저 건물들이 저것도 보면 체벌이라기 일종의 이제 체벌이죠. 공시 가문에서 자제들을 교육시킬 때 뭔가 비행을 하거나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저기 이제 끌어안고 스스로 반성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번 집에 돌아가서 혹시 빨래판에다가 전부 다 애를 맞춰놓고 너 공자도 이렇게 했어 그래서 빨래판에 끌어안게 하지 마세요. 그래 이런 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공자의 학교라고 하면 규모가 어떻게 됐을까? 라고 보면 공자는 오늘날 말로 하면은 최초의 사교육, 사립대학을 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그죠?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인데, 근데 이제 이쯤을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공자 당시에는 이제 그 천자의 나라는 주나라고,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제후의 나라들인데, 이런 천자나라든지 제후나라 중에서 나라 구실을 제대로 하는 나라가 점점 저물어 가니까 결국 공교육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무너지거나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배우려고 하는 뜻이 있어도 공교육이 있으면 이제 공교육에 가서 배우면 되는데 공교육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사교육이라도 가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자를 비롯해서 공교육에 있던 선생님들이 이제 사설 기관에서 학교를 열어서 가르치는 분위기가 이제 있었죠. 그런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공자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공자의 이런 사립학교, 대학의 규모가 얼마였느냐라고 말하면 대개 한 3,000명 정도, 제일 큰 수로 말하면 3,000명. 그 중에서 이제 뭐 석사, 박사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편의상 3,000명이 이제 학사라고 한다면 한 72현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석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 다음에 또 제자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십철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박사급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자는 그 당시에 교육자로서 한 3,000여 명에 해당되는 이런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요즘 학교 들어가면 이제 학년 구분할 때 우리는 뭐 1학년, 그 다음 뭐라 그러죠? 3학년이라 그럽니까? 2학년 이렇게 1, 2, 3, 4 숫자로 말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이제 언어에 나와 있는 말로 구분하면 이제 인문이라고 요즘 뭐 아파트에는 이런 거 찾기는 어렵죠. 단독주택은 집에 들어가려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죠? 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대문에 들어서다. 입학하잖아요. 그죠? 배움의 길에 들어서다. 이러는 것처럼 어디 큰 문에 들어서다. 1학년인 거죠. 그 다음에 대문을 지나서 마당을 지나면 그 다음에 어디에 올라서죠? 마당에 지나면 대청 마루에 올라서죠. 이게 이제 성당입니다. 마루에 올라서다. 그 다음에 마당에서 방이죠, 그죠? 마당 양옆이든 뒤쪽이든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다. 이러면 이제 이게 점점점 깊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원이라고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하다.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 상대가 안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럼 그 친구한테 그 사람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을 받아줄 수 있는 단계가 이제 여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성당, 입실, 여언 이렇게 하면 한 4단계로 구분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오늘날에도 예술 뭐 붓글씨를 쓰시거나 예술할 때도 야 자네는 인문 단계네 이렇게 지금도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냥 학년을 구분하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과라고 하면서 요즘 대학교 뒤에는 무슨 과, 뭐 제가 나온 데는 철학과, 뭐 여러 가지 과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논어를 보면 4개 정도 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덕행이고 언어, 외교관을 양성하는데, 또는 정치하는데, 문학하는데 이런 정도, 뭐 여기는 이제 덕행은 도덕 정도가 되겠죠. 이런 정도의 4개의 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좌, 뭘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6가지 과목,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여기 이 외에 고전 과목이 있겠죠. 고전 과목이 있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과목으로는 뭐 교양 과목이라든가 그런 과목으로는 이제 수라고 하는 거는 산수, 수학 내지 회계나 오늘날 보면 회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서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은 이제 문서 작업하는 거 있죠. 프로세스자, 워딩하는 작업, 한글 문서 작업하는 정도, 예, 문서 작업하는 걸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어라고 하는 거는 말 타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한번 볼까요? 말 타는 건 드물 신혼여행 갔을 때 말 타거나 여행 갔을 때 말 타죠. 요즘은 뭐에 비유할까요? 자동차 차 모는 정도, 그죠? 운전면허 1급 뭐 보통, 그죠? 이거 1종인지 2종인지 구분 없습니다만 하여튼 차 운전면허증 정도, 차 모르는 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라고 하는 거는 활쏘기입니다. 공자는 사실 활쏘기를 아주 스포츠 중에서 공자는 100m 달리기 정도는 이런 류의 과목은 없고요. 이제 활쏘기는 아주 강조를 많이 했는데 골프라고 대신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 저 공차는 사람이 아주 슛을 넣기 좋은 기회인데도 보고 뻥 차고 나서 나중에 너 왜 못 넣었어?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신발이 안 좋아서. 그죠? 그때 바람이 불어서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각종 핑계를 많이 대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공자가 활쏘기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활로 오면 여러분 이제 총 남자분들은 뭐 사격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산에 올라가면 혼자 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쏘지 않습니까? 사격을, 그죠? 마찬가지로 활쏘기 할 때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올라가서 활을 쏘게 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은 잘 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못 쏘는 사람은 승부가 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할 때 못 쏘는 것에 책임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왜 활쏘기를 강조하느냐 그러면 내가 왜 잘못했지? 여러분 중에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분들이 뭐냐면 화장 안 바르고 외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 안 감고 외출하는 거. 머리 안 감았을 때 어떻게 외출하죠? 모자 푹 눌렀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하기 싫은 게 뭔지 알아요? 승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졌는데 깨끗하게 졌다고 말 안 하고, 야, 다음에 하면 내가 이길 거야.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 다음에 내가 이길 거야. 이렇게 승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나라도 승복의 문화가 없어서 정치 문화 중에서 잘 발전 안 하는 것이 결국은 승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친구 사이에 의가 상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기고 지는 데서 깨끗하게 인정을 잘 못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활쏘기의 경우에 승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조건에서 둘이 같은 시간에 활을 쏘는데 한 사람은 10점 맞추고 한 사람은 만약에 바깥에 벗어났다고 그러면 결국 잘못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돌아와서 벌주를 마시고 나서 와, 내가 왜 뭘 놓쳤을까? 활을 쏠 때 뭘 부주의했을까? 그러면서 자기 개선을 한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고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보면 사춘기라든지 애들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 말로만 하거나 교훈적으로, 그죠? 야, 졌으면 졌다고 말해야지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하냐? 이렇게 말하시기보다도 애 데리고 나가서 배드민턴 치면 돼요. 그렇잖아요. 뭔가 스포츠를 하거나 운동을 같이 하면 돼요. 정식으로 또는 정정당당하게 공을 날렸는데 못 받으면 누구 잘못이죠?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자기 스스로 교정하고 자기 개선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 공자는 활쏘기를 통해서 자기 단점,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자기 스스로 또 개선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러니까 활 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너 사람 되고 나서 너 왜 졌냐, 왜 못 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늘 올라와서 동료와 함께 겨루는 사람과 활을 쏘고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면 왜 자기가 못 쏘았는지를 자기 스스로 따져보면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개선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도 댁에 돌아가셔서 아이들한테 말할 때 직접적으로 너 이거 뭐 이러니까 사춘기 아니거나